한때 대한민국 예능계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JTBC가 스스로 만들어낸 걸작을 외면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최강괴수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방송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 그리고 시청자들의 추억 속에 살아 숨쉬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을 이어갈 단 한 번의 결정 앞에서 JTBC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수익성이 낮다는 계산으로 이 전설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광고 취소, 팬 커뮤니티의 불매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JTBC 스스로의 신뢰 붕괴. 업계 관계자들은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 폐지가 아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무너진 사건이다 라며 탄식했습니다. JTBC가 외면한 것은 단지 시청률이 아니라 국민이 사랑한 기억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최강괴수의 마지막 회에서 흘러나오던 배경음악은 아직도 팬들 사이에서 회자됩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누구나 그때 그 시절,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던 금요일 밤을 떠올리죠. 그런데 그 모든 감동을 단 한 번의 경영 판단으로 스스로 끊어버린 JTBC의 행보는 마치 전설을 버린 왕국처럼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시청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새로운 예능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을 지켜주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JTBC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대가는 현실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손실, 파트너사 이탈, 브랜드 이미지 하락,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강괴수를 외면한 오만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JTBC는 그동안 수많은 히트작으로 한국 예능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자만이 부른 자멸의 서막처럼 보입니다. 전설을 잃어버린 JTBC는 이제 시청자들의 마음속에서조차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강괴수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는 이미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JTBC가 이 상처를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함께 전설을 다시 세워주길. 이 목소리가 JTBC의 차가운 벽을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비로소 최강괴수의 이름은 다시 한번 한국 예능사의 불멸로 새겨질 것입니다. JTBC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최강괴수 시즌 연장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제작진은 전원 유지 의지를 강하게 보였지만 경영진이 시청률 데이터를 근거로 프로그램의 가치보다 비용을 우선시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로이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는 냉정한 단어가 이 전설을 끝장냈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동, 충성도, 그리고 시청자와의 신뢰, 그것이 예능의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진 순간 팬덤은 들끓었습니다. JTBC 공식 게시판에는 단 하루 만에 수천 개의 항해 글이 올라왔고 트위터, X에서는 해시태그 최강괴수 부활하라, JTBC 사코어 할라카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광고주들은 프로그램 폐지 결정이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JTBC와의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38억 원, 이후 후속 프로젝트 투자 철회까지 감안하면 총 손실은 7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합니다. JTBC의 내부 문서에는 마이너스 2025년 2분기 광고 효율성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정적 브랜드 충성도의 상실은 금전적 손실로 직결된다. 우리는 그 공식에서 자유롭지 않다. 러니하게도 그 문장을 쓴 이는 바로 최강괴수 폐지안을 승인한 본부장이었습니다. 최강괴수 팬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본방 사수를 넘어 자체 굿즈를 제작하고 해외 자막팀까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열정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한 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JTBC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우리를 버렸습니다. 팬카페 괴수연합
에서는 폐지 결정 이후 JTBC 불매 선언문을 공개했고 단 하루 만에 서명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에는 연예인, 평론가, 심지어 전직 JTBC PD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JTBC가 다시 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JTBC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JTBC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강괴수, 제작진 중 일부는 JTBC의 방향성에 더 이상 공감하지 못한다. 몇 타 방송사로 이직했고 핵심 연출자는 CJNM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가 만든 새 프로그램은 공개 2주 만에 8.9%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업계에서는 JTBC가 놓친 건 시청률이 아니라 인재였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한 예능 PD는 익명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JTBC는 한때 실험 정신과 도전으로 한국 방송의 혁신을 이끌었죠.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에 갇혀 아무런 색깔도 없는 회색의 방송국이 돼버렸어요. 최강괴수가 사라진 자리에는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 JTBC는 새로운 예능들을 쏟아냈지만 그 어떤 프로그램도 최강괴수가 남긴 전설의 그림자를 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공백을 JTBC의 영혼이 빠져나간 날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JTBC는 결국 최강괴수 관련 법적 분쟁에도 휘말렸습니다. 제작사 C엔터테인먼트는 JTBC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1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정 공방 과정에서 드러난 이메일 한 통이 충격을 안겼습니다. 시청률이 하락해도 팬덤이 유지되면 우리는 장기적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경영진은 그 팬덤을 데이터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 문장은 업계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방송의 본질은 결국 시청자와의 관계에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JTBC가 스스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JTBC는 수십억 원의 손실과 함께 시청자 신뢰도 하락, 1위 방송사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설이 그렇듯 최강괴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 JTBC 내부 일부 젊은 제작진이 비공식적으로 리부트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괴수 리턴주, 더 레거시라는 가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년 멤버 중 일부와 접촉을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JTBC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팬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최강괴수는 JTBC 역사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라도 JTBC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다시 믿겠다는 글이 이어졌고 국내외 팬들은 괴수 부활 서명운동 시즌2를 게시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설은 아직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JTBC가 최강괴수를 외면한 순간 그들은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시청자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여전히 늙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과, 그리고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JTBC가 되찾아야 할 첫 번째 가치입니다. 팬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최강괴수라는 이름은 단지 방송의 타이틀이 아니라 한 시대를 함께 살아낸 사람들의 기억이자 문화적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JTBC가 그 사실을 다시 깨닫는 날, 최강괴수는 또 한 번 새로운 전설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청자들은 다시 그 익숙한 오프닝 음악에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겠죠. 돌아왔다, 우리의 괴수가.